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도 많이 심란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나 모두 다 같이 시험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떨리고 고민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일요일 날 34회 기출문제 풀이와 복기를 하셨을 거고, 어제인 월요일도 33회 복기 기출문제 풀이와 시험같이 실전같이 쳐보시고, 그리고 복기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32회 기출문제를 실전같이 푸시고, 또 채점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틀린 문제들이나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내 것으로 오롯이 만들고 있는 요 총 3번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글피 3일 동안 이제 남은 32회, 31회, 30회, 29회 총 3번 남았죠. 네, 요거는 요거대로 쭉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총 3번을 치르시면서 채점했던 그 점수들 한번 돌아보세요. 아, 정말 이거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이 점수 받으실 수 있을까 염려되시죠? 걱정 마시고 믿으십시오. 꼭 그렇게 그 점수 비슷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조금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답 체크하면서 다시 또 한번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오답 체크를 잘 하신다면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드시 점수가 더 오르실 겁니다. 지금 받으시던 것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쭉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시험을 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챙겨놨다가 시험장에 잘 챙겨 가셔야 될 것들, 그리고 주의사항 등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단 시험을 10월 26일 토요일 날 치고 나면 합격 발표가 한 달 만에 나옵니다. 11월 말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시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알게 된 분이 31회, 저보다 한 해 빠르신 분인데 1차를 평균 60점 딱점으로 합격을 하셨고 2차를 또 역시 그 다음 해에 동차가 되시지 않았고 30회였죠. 30회에서 1차를 딱점으로 정말 두 개 평균으로 딱점 60점으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31회에서 2차를 네 과목을 평균 딱점 60점으로 정말요.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캡처해 놓은 거를. 예. 그렇게 합격하셔서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시는 분을 뵈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그 30회와 31회 치르시고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혹시나 하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접 봤어요. 네. 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영상 보고 계시면은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문제씩 더 맞추셔서 그죠? 각 과목당 2.5점 한 문제씩만 더 맞추셔서 평균 62.5점으로 합격하시면 합격자 발표 때까지 한 달 동안 마음고생 안 하시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지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1차만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은 어쨌든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지 2차가 있고, 그다음에 1차만 합격하시더라도 내년에 2차만 쳐도 되는 이런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을 빨리 끝내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시험장에 꼭 가져가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예,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촬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회식도 있을 수 있고, 야근도 있을 수 있고, 제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4일이 남았지만은 한 이틀 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또 그때 또 바쁘셔가지고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무조건 거의 필수적으로 챙겨가시면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것들. 기출문제 6회분입니다. 34, 33, 32, 31, 30, 29. 요 6개 6회분을 두 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쭉 혼자 공부하셨고 내용 파악하셨던 거는 이미 내 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남은 한 부를 쭉 시험 치고 채점하고 오답 부분 수정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요 두 번째 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처음 것 보시면은 또 이거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외우려고 하시는데 이미 맞으신 문제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틀린 부분만 오답 체크가 돼 있을 거니까 네. 두 번째 거를 가져가셔서 한번 쉬는 시간이나 시험 치기 전에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시계는 손목시계인데 뭐 전자시계든 뭐 그냥 일반 뭐 지침 나오는 시계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 참고로 그 무슨 그 갤럭시 뭐 워치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그 워치 이런 거는 그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안 되니까 가져가시면은 잘못하면은 부정행위자로 걸릴 수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다시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예, 폰하고 연동되는 기기는 시계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물론 절대로 폰을 가져가시면 끄고 반드시 꺼야 됩니다. 끄고 앞에 가방 놓고 시험을 치셔야 되거나 자기 자리에다가 옆에다 두고 하셔야 되니까 핸드폰은 꼭 끄고 시험을 치십시오. 그리고 계산기 필수죠. 네. 계산기가 왜 필수냐면은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이 한 10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필수고 2차에서는 요새 트렌드가 공법 한 문제를 계산 문제를 좀 내죠. 그 다음에 세법에서도 특히 이번에 제가 합격비기 대공개에서 시간 부족으로 못 해드린 공시법과 세법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법에서 그 양도소득세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든 2차든 동차든 상관없이 계산기는 꼭 하나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그 OMR용 사인펜 혹시 못 챙겨 가신 분들은요. 시험장 앞에 가면 각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안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학교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나눠주는 게 어느 곳은 뭐 다 나눠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안 나눠줄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사인펜은 꼭 챙겨 가십시오. 뭐 다이소 가면은 한 3개에 1,000원 정도 한 2개나 3개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네. 한 2개 이상은 꼭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요새는 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쭉 짜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테이프식으로 쭉 밀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뭐 요새 다이소에 500원짜리는 거의 못 봤으니까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 가서 같이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 테이프를 놓치셨다 이러면 손 들고 그 시험관님들한테 부탁하면 옆자리 분들 거 빌려주고 합니다. 다 동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안 가져왔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놓치셨다면 손 들고 얘기하면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하면 옆 사람들이 빌려주십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는 검정색 볼펜 요거를 꼭 챙겨 가시고요. 샤프나 검정색 볼펜으로 뭐 시험을 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
빨간 볼펜하고 파란 볼펜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 칠 때도 검정색 볼펜을 미처 못 챙겨갔어요. 그래서 그 검정색 볼펜 말고 파란색이나 빨간색 볼펜만 가져가면 자칫 그 첫 페이지에 제가 쓱 이렇게 보니까 검정색 볼펜만으로 검정색 펜만 쓸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래가지고 손들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뭐 별 말은 제지는 안 하셔가지고 상관없었고 그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그 순간 양쪽 옆에 앞뒤에서 전부 다 제가 OMR 사인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서로 자기 걸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시험 치기 전에 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선의의 그 경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선의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옆분들 경쟁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티슈나 물티슈, 특히 물티슈가 좋습니다. 좀 건조해지고 요새 뭐 기침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깔끔한 뒤처리를 위해서는 물티슈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뭐 전혀 어떤 뭐 소화기관이나 이런 거에 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생수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 자주 드시면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간식. 2차 그 1교시 치고 나면 멘탈도 많이 붕괴되고 힘도 빠져요. 그때 되면. 그래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에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대용 음식. 이거는 뭐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김밥을 사오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빵이나 샌드위치 이런 게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챙겨서 준비하시면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1교시 전에까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에서 그 시험 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간단하게 요기를 하시고 2차 1교시 시험 치는 게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배부르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석. 요새 날이 엄청 추워졌죠. 방석 하나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또 따뜻하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의자들이 예전에 다 기억하시죠? 딱딱한 그대로예요. 뭐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푹신한 거 있으면 좋고요. 또 많이 결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핫팩 있으면은 좀 따뜻할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추워질 수 있다 싶으면 핫팩 한두 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장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명 장 트러블타 이런 분들은 뭐 수시로 화장실 가거나 설사가 막 이렇게 막 해서 뭐 못 참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시나요? 시험을 일단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거 제출하고 나가셔야 돼요. OMR을. 근데 이게 다 끝난 시점에서 뭐 한 10분 남겨놓고 나 다 해놓고 OMR 다 체크하고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아무 이상 없었다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서도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칠 때는 그런 부분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같이 공부했던 모 누구께서는 정말 나는 너무 예민해서 이걸 하나 입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입는 팬티형 기저귀 디펜땡 뭐 이런 거 입고 가신 분도 있어요. 네. 네. 참고로 예민하신 분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가지고 시험을 망치게 되는 불상사를 최대한 방지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스펀지형 귀마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진짜 그래요. 옆자리에 아까 선의의 이 동료들 경쟁자보다는 동료들이라고 했는데 가끔 선의도 아닌 악의의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선악은 그런 민법의 선악이 아니고 그 약간 자기는 모르는데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빌런들이 있으세요. 정말 시험지를 들고 그냥 이런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1번 뭐 다음에 어떻게 하고 또다시 그것도 이해 안 가서 다시 또 1번 이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물론 이제 합격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불만과 불평을 막 소리를 그 읽으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관들이 제지를 하겠죠. 당연히 옆 사람들 방해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해도 막 그럼 끝까지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기침이 걸리셔서 요새 환절기 많이 춥죠. 기침에 걸려서 콜록콜록 하시고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발을 떨어 가지고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럴 때는 그 역시 다이소에 가면 한 1,000원 정도면 그 귀에 이렇게 꽂는 스펀지형 약간 뭐 귤색 같이 생긴 2개 들은 거, 뭐 한 4개 들은 거 이런 것들 팝니다. 하나 유사시 이런 빌런들을 마주치면 정말 쓰진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마주치면 차라리 끼고 시간 잘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내가 내 시험 오롯이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담요. 이렇게 추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역대급 추위인 것 같아요. 시험 칠 때 이렇게 많이 추웠던 적이 없고 쌀쌀하다 정도였는데 요새는 엄청 추워버리죠. 그러니까 무릎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 한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릎 담요 또는 뭐 따뜻한 웃옷을 가져가셨다가 상의 탈의하고 점퍼나 패딩 등으로 해서 다리를 뭐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짐이 많으면 또 번져 벗고 하고 불편하시니까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자, 가져가시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험 전날까지는 뭐 지금 타임이 제일 좋습니다. 좀 여유롭게 미리 알고 계속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시험장 위치하고 찾아가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가는지 고등학교를 가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네이버 지도나 뭐 이렇게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요새는 다 위치까지 다 나오고 찾아가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근처나 버스 정류장 근처 뭐 이런 근처 어디에 있다라는 거 위치를 알려놓고 필요하시면 캡처라든가 어디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그냥 대충 생각하시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바로 옆에 붙은 내가 예를 들어서 A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A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이름이 A라고 똑같은데 그런 경우도 발생을 실제로 해서 뭐 다시 돌아갔다는 사람도 봤는데 다행히 그분은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죠. 시험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그 고사장 출입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 중학교와 A 고등학교가 붙어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잖아요. 그 2개가 떨어져 있을 때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됐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자마자 스톱을 눌러서 빨리 유튜브 잠깐 멈추고 내 거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다 듣고 빨리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꼭 추천 먼저 하시고요. 네, 좋아요 한번 하시고 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주변에서 주는 믹스커피하고 유자차 등 뭐 이런 차류 같은 거 특히 믹스커피 절대 받아 마시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가면은 시험은 끝입니다.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 시간. 네,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던 분도 갑자기 그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하고 그냥 시험 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요거 같은 맥락이죠. 유제품이나 우유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다 이러면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드셔서 조금이라도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문제가 연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4번째 우황청심환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자,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미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일단 샀는데 평소에는 그냥 참았어요. 근데 나는 시험 날만 되면은 정말 기절할 것 같습니다. 졸도할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입에다 넣고 씹고 삼키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심장이 두근거림이 가라앉죠. 근데 뇌 활동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뭐 안정제 뭐 안 되면은 난 도저히 뭐 두근거려서 시험 못 보겠어요. 이러면 안정제가 뭐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친한 분들 있잖아요. 같은 학원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험을 칠 때 잡담을 하는 건 하나도 안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입을 턴다, 말이 많다. 그거는 이제 입으로 슝슝슝슝 정답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1교시 시험 치고 뭐 밥 먹으면서 야 그거 이거잖아 저거잖아 이렇게 막 물어보는 순간 그쵸? 그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험 치는 중에 막 아까 그 문제 말이야 또는 또 야 이거 뭐야 저거야 이거야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죠. 왜냐하면 답을 해주는 사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할 수도 있는데 난 이거 맞을 것 같다고 100% 장담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거잖아 하면서 딴 답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2차 1교시와 2차 2교시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 맞았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기출문제를 실전같이 풀면서 절대 중간에 채점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거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궁금해도 기다리세요. 나중에 어차피 점수 다 나와요. 한두 문제 차이 난다고 해서 뭐 내가 점수가 확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확 찜찜해서 막 답을 맞춰와야 되고 이러면 이제 멘탈 붕괴되는 겁니다. 잘해서 그렇게 해서 복귀해서 했는데 맞으면 그냥 본전인 거예요. 틀리면은 마이너스 2.5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개, 뭐 두 개, 뭐 이렇게 되면 야 나 벌써 5점 빠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머지 찍은 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렇게까지 계속 번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날 수면을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날 시험을 칠 때 완벽한 컨디션입니다. 당장 이번 금요일 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너무 잠이 안 온다 예상이 되시 저도 떨려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새벽 1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1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났나? 4시, 6시에 일어났나? 아무튼 뭐 그러고 남은 1시간 동안 뭐 부동산 학교론 책 한 권을 주르륵 다 보고 그냥 갔는데 하여튼 뭐 그러고 나서 가서도 커피를 2사발이나 마셨는데 잠이 온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까 뭐 최대한 뭐 3시간이면 4시간, 4시간이면 5시간, 5시간이면 6시간 더 많이 잘 수 있을수록 더 많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놓으시고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단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몸이 덜 힘들게 하세요. 자, 자동차면 가장 베스트겠고요. 저는 좀 멀어도 택시를 타고 갔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여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뭐 버스 가까이 계시면 운동 삼아서 차 안 막히게 도보를 미리 움직이시는 거 하여간 내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뭐든 좋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1교시 후에 먹을 걸 챙겨와서 만약에 그 주변에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하다못해 편의점도 없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또는 움직이기 힘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비가 좀 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1교시 끝난 뒤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좀 드셔서 당을 충전하신 다음에 마지막 시험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 거 이제 모든 걸 남은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공인중개사 되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고 1차만 하시는 분은 1차 통과하십니다. 본인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총평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드디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가 다 돼가는데 4시간 정도 후면 드디어 3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를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출을 계속 보시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백성까지 보십시오. 동영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동영은 제가 굳이 강조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영은 지엽적인 곳이 나오고 예측을 해서 이게 안 나온 거를 뭐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합격 비기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나온 데서 나오지 안 나온 데에서 콕 찍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탈 뒤흔드는 거고, 정말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출제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출은 왜 있는 거고, 왜 나왔던 거에서 계속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엽적으로 내는 부분은, 그거는 수험생 골탕 먹이는 거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는 거는 최대한 아는 사람이 맞추고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거 생뚱맞은 거 맞아서 공인중개사 합격증 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총평입니다. 저는 32회 동차 합격생으로서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비록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하고는 타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중간에 업종을 2번 변경하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그 사무실하고 중개사 사무소하고 같이 겸업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또 그거를 디저트 카페로 바꿔가지고 하다가 결국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다 접어버리고, 현재 지금 대기업으로 다시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제 이전 노하우를 가지고 33회, 34회,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35회를 코칭 중에 있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합격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치시고 꼭 합격 인사, 감사 인사하러 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피, 땀, 그리고 눈물이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번 토요일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식사를 하시면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시고 그동안 못했던 거 많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네,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요거는 약간 이 좋은 분위기에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격비기 공포의 공법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하나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영상 14분 46초께에 도시개발법의 예측한 3번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각각 2년이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해서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게 맞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영상이 다음 영상에서 꼭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미처 못 듣고 이전 걸로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바로 잡습니다. 네, 다음 날입니다.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입니다. 네, 다음 날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딴 분이 또 말씀하셨던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졌대요. 네, 몰랐습니다. 올해 7월 30날에 이게 없어지고 지자체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규제와 밀도, 이 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특례구역의 3가지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신 만큼 저 역시도 힘이 나고, 네, 앞으로도 또 마무리, 시험 끝나기 전에 영상이 또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필살기, 어떤 또 필살기를 올릴 거냐, 여러분들이 시험의 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고 몇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확실한 시험 공략법과 OMR 작성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시험 이틀 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건너뛰고 목요일께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알림 설정 해놓으셨죠? 꼭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시간 없으시니까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마음 편히 주무시고 내일 또 기출문제 실전처럼 모레도 기출문제 실전처럼 2번 치시고 난 다음에 제 영상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